자, 국어 공무원 국어 하는데요. 간단히 오리엔테이션으로 간단히 뭐 좀 안내 말씀드리고 할게요. 국어가 객관식으로 사지선설에서 20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20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크게 보면 문법, 그 다음에 한자 어휘, 한자 어휘, 그 다음에 문학, 비문학. 크게 보면 이렇게 네 단계로, 네 분류해서 부문별로 출제가 되는데, 문법과 한자의, 문법과 한자 파트가 한 20문제다 그러면 10문제. 문학, 비문학이 10문제. 물론 시험에 따라, 연도에 따라, 직렬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대충 이렇습니다. 근데 수능에 비하면 문학이나 비문학은 수능에 비하면 난도가 훨씬 더 쉬워요. 수능에 비하면. 그러나 문법 한자 어휘는 수능에 비할 것도 없이 굉장히 어려워요. 일반 사람들이 접근하기에. 그래서 이 반은 지금 기본 이론반 수업인데요. 이 반 기본 이론반 수업할 때 학생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파트가 한자는 원래 어렵고 문법도 어렵고 학교에서 배웠지만 어렵고 깊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한자과 어휘는 스터디를 통해서나 아니면 수업 시간에 중요한 걸 체크해주면 그거를 매일 3개씩 5개씩 외우는 것밖에 없어요. 알겠죠? 그렇게 해야 되고 문제는 문법이 되겠어요. 문법. 그래서 총 8주간 수업을 한다. 총 8주 수업을 한다라고 하면 다 골고루 해서 하나라도 제대로 못하는 것보다는 문법에 압도적으로 시간과 힘을 좀 투자하자는 얘기입니다. 그게 맞겠죠. 그래서 총 8주 수업을 하면 짧으면 5주, 길면 6주 동안에 압도적으로 문법 수업을 할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문법 하나라도 어느 정도 좀 건져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본 이론반 수업에서는 8주 중에서 5주나 6주를 압도적으로 문법에 할애해서 시간을 하고 나중에 한자 어휘는 이렇게 시험에 나오고 이렇게 공부하세요 하고 이런 한자가 중요합니다라고 체크해주고 문학과 비문학에서도 문학 시하고 소설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시험에 나왔다는 것을 이야기해 줄 거예요. 그리고 기출문제를 통해서 이렇게 나왔군 하고 푸는 대책을 해주고 실제적인 시나 소설 작품 분석은 종합이론반에서 해주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나 소설을 다 한다고 또 모순된 편이죠. 그리고 그걸 공부한다고 해서 그 작품이 나온 것도 아니기 때문에. 설명은 논술은 더 그렇죠. 공부한다고 해서 그게 지문이 나와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고 어떤 식으로 대비한다는 것을 설명해 주는 한 2주 동안에 설명을 해 주는 것으로 수업을 진행하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종합이론반 시간에는 문법을 중심으로 수업한다. 그리고 이 책을 보면요. 문법 한자가 1권이에요. 문학, 비문학이 2권입니다. 총 2권 형태로 되어 있고 그래서 1권을 위주로 수업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1권만 가져오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1권만 가져오셨다가 1권 수업 준비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수업 도중에라도 지금 촬영하고 있지만 수업 도중에라도 궁금한 게 있거나 좀 아닌 것 같은데 싶으면 질문하셔도 돼요. 말 끊고 질문하셔도 됩니다. 알겠죠? 왜냐하면 내가 말을 잘못했을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궁금한 거 있으면 그때가 아니면 또 이해를 못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궁금한 거 있으면 그때 질문을 하시라.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첫 단원 수업 들어가겠습니다. 4쪽 언어 일반. 참고로 기본 이론서 치고는 이 책이 굉장히 깊게 들어가 있어요. 이게 원래 국어가 기본 이론반이 있고 심화반이 있어요. 두 종류가 있는데요. 처음 오시는 여러분들한테는 무조건 기본 이론반을 들어야 돼요. 이게 한 번이 아니고 2번 이상을 들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심화 이론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기본 이론반 이 책이 기본 이론반 책이 아니고요. 심화 수업하는 그런 책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문법에 관한 내용이 나오더라도 책에 다 나오게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합반에서는 자세히 다 수업할 수는 없죠. 그잖아. 그래도 웬만해서는 빠지지 않고 수업을 해주려고 노력은 할 텐데, 알겠죠? 내용이 좀 어렵더라도 집중해서 들으시고 반복하고 모르면 질문하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리고 문장을 보면
자세히 나온 게 아니고 서브노트식으로 간략간략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수업 내용을 제 설명을 못 들으면 놓치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매 시간마다 동영상 촬영을 하기 때문에 그날 결석을 했거나 못 들은 게 있으면 동영상 강의 신청서를 제출하시고 무료로 동영상 강의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영상 수업도 들으시면 좋고요. 알겠죠? 자, 수업 들어가겠습니다. 언어 일반, 1번 언어 일반성 그랬는데요. 언어 일반성, 언어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말이에요. 1번 개념 보면 음성과 문자를 형식으로 일정한 뜻을 나타내는 자의적인 음성 기호 체계이다라고 했는데 뭐가? 언어가. 언어라는 것은 음성과 문자를 형식으로. 자, 음성 밑줄. 음성이 뭐냐? 문자는 글이죠, 글. 음성은 언어예요. 말이죠. 근데 정확히 말하면 음성이라고 하는 것은 말인데 사람의 목소리. 사람의 목소리를 음성 그럽니다. 그러니까 음성이나 문자로 언어가 음성과 문자를 형식으로 하여 일정한 뜻을 나타내는 자의적이란 말을 4번은 언어의 특성에서 자의성을 배울 텐데 자의적이란 말은 임의적이란 뜻이에요. 임의적, 필수적 반대입니다. 임의적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임의적인 음성 기호 체계이다라는 겁니다. 이때 자의성 한테 설명해 줄게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언어라고 하는 것은 음성과 문자로. 음성도 언어이고 문자도 언어일 수 있음. 알겠죠? 2번입니다. 언어의 3요소입니다. 주체, 내용, 형식 그러는데요. 언어의 주체. 언어의 형식. 언어의 내용. 자, 언어가 되려면 주체 누가 써야 언어냐? 사람, 인간이 써야 돼. 인간이 써야 언어가 되는 것이고요. 형식은 뭘로 나타내야 언어냐? 음성으로. 음성이 뭐 있죠? 사람의 목소리. 사람의 목소리를 나와야 언어가 되는 것이고 내용은 뜻이 있어야 돼요. 의미가 있어야 돼요. 이 세 개를 언어의 3요소라고 하는데 이게 뭔 말이냐면 언어가 되려면 이 세 가지가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고. 세 가지 중에서 하나라도 없으면 언어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오래된 시험인데요. 공무원 시험에서 다음 중 언어에 해당하는 걸 고르시오. 다음 중 언어에 해당하는 걸 고르시오. 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황당한 문제가 나온 적이 있는데요. 즉 인간이 하지 않으면 언어가 아니고 소리로 나오지 않으면 언어가 아니고 뜻이 없으면 언어가 아니라는 겁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그때 예문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침팬지가 먹이를 더 달라고 사육사에게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근데 언어가 아니죠. 왜요? 인간이 아니거든요. 그죠? 그 다음에 치매에 걸린 할아버지가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로 소리를 지르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언어예요? 아니죠. 알아들을 수 없다겠죠. 아기가 100일 된 아기가 옹알이를 하고 있습니다. 언어가 아니죠. 그죠? 실제 싫어할 때 야구 선수가 일루수로 이렇게 일루 쪽으로 나가고 있는데 홈팬들이 야유를 하기 때문에 홈팬들한테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이렇게. 실제 싫어합니다. 열받아가지고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언어예요? 아니죠. 뭐라고 했어요? 음성이 없죠. 그래서 언어의 3요소라는 것은 이 세 가지를 다 지켜야 언어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언어의 3요소라고 한다. 알겠죠? 3번은 언어의 기능입니다. 언어가 하는 역할은 뭐냐? 사상과 감정을 전달하는, 당연히 자기가 생각하는 걸 전달하는 거죠. 이건 기본이고요. 4번 언어의 특성. 이거 형광 펜 색칠. 언어의 특성이 제일 중요해요. 1교시 때는 언어의 특성이 제일 중요한데 봅시다. 언어의 특성 보면 1번 기호성 그랬죠. 자, 기호성이라는 건 뭐냐? 자, 길가에 이게 서 있습니다. 길가에 이게 서 있는데 얘를 우리가 뜻이 있죠? 길가에 서 있는 뜻이 있습니다. 얘를 소리로 뭐라 그래요? 나무라고 하는 소리를 냅니다. 누가? 인간이 언어가 됐습니다. 나무라는 소리를 내요. 근데 나무라고 하는 뜻이 있는 것을 뭘로 표현하는 거야? 음성으로, 목소리로 표현하죠. 뜻을 음성으로 표현하는 거, 이거를 기호성이라고 그래요. 의미를 음성으로 표현하는 거, 이거를 기호성이라고 한다. 여기서 기호라는 것은 우리가 말할 때 기호라는 것은 A, B, C, D
1, 2, 3, 4, 기응년, 디귿리을 이런 게 기호잖아. 그죠? 근데 음성 기호, 소리 기호로 나타낸다는 겁니다. 이거를 언어라 그래요. 그러니까 문자만 기호가 아니고 음성도 음성 기호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뜻을 소리로 나타낸다. 이걸 뭐라 그래요? 기호성이라고 합니다. 뜻을 소리로 기호성이라고. 보시면 보세요. 그러면 뜻 한번 읽어볼게요. 기호성 보시면 언어는 의미를 음성에 담은 상징적인 기호 체득이다 그랬죠. 언어는 뭐를 뜻을 소리에 담은 상징적인 기호 체득. 이해된가요? 그래서 뜻을 음성으로 표현한 것을 뭐라 한다? 기호성이라고 한다. 2번 자의성 빨간색 밑줄. 자자가 임의 자자, 임의적이다. 의자는 뜻이자고요. 자의성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자, 이 의미가 있는데 얘를 나무라는 음성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성이야? 기호성이야. 나무라는 음성 기호로 표현한다. 이거 기호성이야. 근데 왜 하필 나무인지, 왜 하필이면 얘를 나무라는 음성 기호로 만들었는지 이유가 없어요. 나물이라고 할 수도 있고 너무라고 할 수 있고 나뭐라고 할 수도 있고 너뭐라고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왜 하필 나무라는 소리 기호로 표현하는지는 이유가 있다 없다? 이유가 없다. 그냥 임의로 정한 겁니다. 임의로 정해. 이거를 임의로 뜻을 정함. 임의로 뜻을 이걸 자의성이라고 그래요. 뜻풀이 한번 봅시다. 자의성 보시면 언어의 개념과 개념은 이 의미입니다. 의미. 개념은 의미야. 이 의미를 개념과 음성의 결합, 음성으로 표현하는 게 기호성이죠. 근데 그 결합은 필연적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지은 거예요. 그렇게 소리를 지은 데는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관계가 아니라 그 언중의 임의대로, 언중이 뭐야? 언어를 사용하는 대중, 언어 대중들의 임의대로 결합시킨 것이다. 다른 말로 임의성, 우연성이라고도 하죠. 그렇죠? 자, 기억을 보면 언어마다 말소리가 다르다. 이게 자의성의 특징이에요. 자, 각 나라, 국가마다 국어가 말소리가 달라. 자, 예를 보세요. 나는 한국에서는 얘를 나무라 그래요. 왜? 이유가 있어 없어? 이유가 없어요. 그죠?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미국 사람들은 얘를 트리라고 하는 소리로 미국 사람들 낼 것이고 중국은 다른 말로, 일본 사람들은 다른 말로, 아프리카 사람은 다른 말로 이 나무를 표현한 말이 다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길가에 서 있는 이 나무를 표현하는 이유가 있었다면, 얘를 나무로 소리를 내잖아, 그죠? 근데 이런 이유가 있었다면, 필요치유가 있었다면 이거에 대한 사물을 지칭하는 음성이 각 나라마다 다를 이유가 없죠. 자의적으로 정했기 때문에, 임의대로 정했기 때문에 각 나라별로 자기 마음대로 정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각 나라마다 말소리가 다른 거죠. 각 나라마다 언어가 다른 것은 언어의 무슨 성이다? 자의성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 니은입니다. 동음이어나 이음동의하다. 동음이어라는 것은요, 같을 동자, 소리 음자. 소리는 같아. 근데 이자는 다를 이자거든요. 의자는 뜻 이자입니다. 동음이라는 것은 소리는 같은데 뜻이 다른 글자라는 뜻이에요. 소리는 같은데 뜻이 달라. 대표적인 단어가 책에 보면 배가 나왔습니다. 배를 보면 배가 크다 그랬습니다. 와, 배가 크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와, 배가 크다 그러면 이 배가 먹는 과일 배인지 아니면 물 위에 떠다니는 선박 배인지 또는 좀 억지스럽지만 사람의 배일 수도 있죠. 그죠? 이렇게 소리는 똑같은데 뜻이 달라. 이걸 동음이어라고 그러는데요. 동음이어하고 자의성하고 뭔 상관이냐 보세요. 자, 과일 배가 있어요. 선박, 물에 떠 있는 선박의 배가 있습니다. 또는 사람의 신체 부위 복부에 배가 있어요. 맞죠? 근데 먹는 과일의 배를 왜 배라 그래요? 이유가 있어 없어? 없어. 이게 자의성이죠. 이유가 없이 정하다 보니까 물에 떠 있는 선박배를 왜 배라 그래요? 이유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겹쳐본 거예요. 그렇게 사물의 이름을 짓는 이유가 있었다면 전혀 다른 사물끼리 말이 겹칠 이유가 없죠. 그래서 동음이어가 존재한 것도 언어의 자의성이다. 그 다음 이음 동의어는 반대입니다. 이음 소리가 달라. 동의 뜻이 같다. 소리는 다른데 뜻이 같다.
자, 예를 들면 야, 옥수수 쪄먹자 그랬습니다. 표준어입니다. 야, 강냉이 쪄먹자 그랬습니다.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복수 표준어거든요. 그러면 쪄먹는 그 옥수수를 왜 옥수수를 그냥 지은 거예요? 왜 강냉이라고 했어요? 그냥 강냉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사물의 이름이 뭐야? 두 개가 있을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소리는 다르지만 뜻이 같죠. 이걸 이음동이야 그래요. 이런 게 존재하는 것도 보다 자의성이다. 그 다음 디귿입니다. 말소리나 의미가 변한다라고 했습니다. 말소리나 의미가 변한다. 자, 책에는 예문을 보면 어리다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어리다가 조선시대 이제 중세국어라 그러는데요. 조선시대에는 어리석다, 현명하지 못하다는 뜻이었대요. 근데 이 뜻이 지금은 뭐야? 나이가 적다로 뜻이 바뀐 거예요. 뜻이 바뀌어. 그때 당시에는 조선시대에는 왜 어리석다 했대요? 현대에는 왜 나이가 적대요? 적다는 뜻이래요. 그냥 하다 보니까 뜻이 달라지는 거죠. 이해돼요? 이런 것도 뭐야? 자의성입니다. 그냥 정하다 보니까. 알겠죠? 그 다음 3번 사회성입니다. 사회성은 언어는 사회적 약속으로 한 개인이 바꿀 수 없는 성질이 그러는데요. 언어는 사회적 약속이야. 한 번 정해지면 개인이 마음대로 바꿀 수 없어. 알겠나요? 언어는 사회적 약속에서 한 번 정해지면 개인이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다. 이걸 뭐라 그래? 사회성이라고 한다. 다른 말로 옆에 불역성도 밑줄, 불역성이라고도 합니다. 역자는 바꿀 역자입니다. 자, 여기까지 복습 보세요. 어떤 뜻을 음성 기호로 표현합니다. 어떤 뜻을 음성 기호로 표현하는데 그걸 뭐라 그래? 기호성. 소리를 음성으로 표현하는 거. 아니, 어떤 뜻을 음성으로 표현하는 기호성. 근데 표현을 했어. 나무라고 표현했어요. 기호성이에요. 근데 왜 나무라고 한지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 그걸 뭐라 그래요? 자의성. 근데 왜 나무라고 정하는지 이유는 없어. 이게 자의성인데 한 번 정해지면 개인이 마음대로 바꿀 수 없어. 약속이니까. 무슨 색이라고 그래요? 사의성. 이게 출제가 어떻게 물어보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그죠? 4번 역사성입니다. 역사성은 언어도 변한다는 겁니다. 역사가 짧은 시간이야, 긴 시간이야? 긴 시간이죠. 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한다는 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4번 역사성. 언어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 시간은 긴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언중의 약속이 바뀌면, 언어 대중의 약속이 바뀌면 신생, 밑에 기억 신생 보세요. 없던 말이 새로 생긴 거. 성장, 밑에 성장 뜻풀이 보세요. 뜻이나 형태가 바뀌는 거. 사멸, 사라지는 말. 그러니까 언어도 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 뭐라고 하세요? 가역성. 가능하다고. 역자는 바꿀 역자입니다. 바꾸는 게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알겠죠? 바꾸는 게 가능하다. 자, 기억 봅시다. 신생아를 보면 기존에 없던 말이 새로 생긴 경우, 지하철, 인공위성, 컴퓨터, 이 말은 예전에는 없던 말입니다. 근데 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떤 물건이 생겨가지고 그 물건의 이름을 짓게 되죠. 이게 역사성. 또 하나 성장입니다. 기존에 쓰인 말의 의미나 형태가 바뀌는 겁니다. 어리다 뜻이 바뀌었죠. 뜻이. 그 다음 어여쁘다 뜻이 바뀌었습니다. 알겠나요? 이렇게 뜻이나 형태가 바뀌는 것을 뭐라 그래? 성장. 선생님 신생 성장 용어를 외워야 되나요? 외울 필요 없음. 그냥 바뀌는 거를 역사성이라고 한다. 사멸, 기존에 쓰이던 말이 없어진 거. 없어지면 뭐야? 사멸. 알겠죠? 없어지기도 한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 여기까지 봅시다. 한 번 더 마지막 복습해 줍니다. 뜻을 음성 기호로 나타내. 이게 뭐야? 기호성. 그런데 그 음성으로 표현하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 없어? 자의성. 알겠죠? 자의성. 근데 한 번 정해지면 개인이 마음대로 바꿀 수 없어. 무슨 성? 사의성. 개인이 마음대로 바꿀 수 없지만 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언어도 바뀔 수가 있어요. 바뀌어. 그럼 뭐야? 역사성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거 4번에 언어의 특성 있죠? 언어성 2번 자의성 있죠? 자의성의 디귿을 보세요. 말, 소리나 의미가 변한다. 밑줄.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무슨 성이야? 역사성이죠.
역사성이죠. 근데 왜 자의성에 들어가 있냐? 바로 이건데요. 보세요. 어리다라는 단어가 이런 뜻에서 이런 뜻으로 바뀌었죠. 이런 뜻에서 이런 뜻으로 바뀌었습니다. 뜻이 바뀌었어. 뜻이. 뭐가 바뀐 거야? 의미가 바뀌었죠. 의미가 바뀌었어. 긴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 다음에 참고로 나무 있죠. 나무. 나무가 조선시대에는 뭐라고 소리냈냐면요. 나무라고 그랬어요. 나무. 알겠네요? 나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나무가 소리가 나무로 바뀌었어. 알겠네요? 이거는 의미가 변한 게 아니고 뭐야? 음성, 표기가 변했죠? 이거 뭐야? 역사성이에요. 변하는 건 역사성이죠. 그죠? 역사성인데 보세요. 왜 그때는 어리석다 뜻이었냐고. 왜 지금은 나이가 적다 뜻이냐고. 이유가 있어요? 없죠. 그냥 그렇죠. 자의성입니다. 왜 그때는 나 뭐라고 썼냐고. 왜 지금은 나 뭐라고 쓰냐고. 이유가 있어요? 없죠. 그래서 역사성이 어디에 들어간다? 자의성에 포함된다. 이게 자의성이 더 큰 개념이라는 거예요. 하나 더 봐. 조선시대에는 어리다를 어리석다 뜻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그죠? 내 마음대로 다르게 하면 안 돼. 조선시대는 나무라게 해야 돼요. 나무. 지금은 나무라게 해야 돼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돼.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없어. 무슨 성이요? 사회성이죠. 그죠? 사회성인데 왜 그렇게 바꾸면 안 되냐고. 이유가 있어요? 없죠. 자의성입니다. 자, 그래서 그걸 써놓습니다. 사회성과 역사성도 자의성이 포함된다. 그 말을 쓰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사회성과 역사성도 자의성이 포함된다. 사회성과 역사성도 자의성이 포함된다라는 겁니다. 사회성과 역사성도 자의성이 포함된다. 사회성과 역사성도 자의성이 포함된다. 자, 그럼 보세요. 봐봐. 사람도 변하듯이 언어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한다. 언어의 무슨 성이냐? 언어의 특성 중 어디에 있느냐? 뭘 골라야 돼요? 역사성을 골라야 돼요. 옆에 자의성이 있다 손치더라도. 알겠죠? 역사성이라는 이야기죠. 근데 1, 2, 3, 4가 역사성이 없다. 그럼 뭘 골라야 돼요? 자의성을 고르라. 알겠네요? 언어는 사회적 약속이므로 개인이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 무슨 성이에요? 사회성입니다. 사회성을 골라야 돼요. 사회성이 1, 2, 3, 4 없을 때 뭘 고르는 거야? 자의성을 고르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런 출제 의도를 잘 파악을 해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여기서 15쪽입니다. 5쪽. 5번 개방성입니다. 실은 원래 공무원 시험에 제일 중요했던 특성이 자의성. 그 다음에 과거 교행직에서 가장 잘 나왔던 게 사회성, 역사성. 알겠네요? 근데 요즘에 시험 문제는 냈던 걸 잘 안 내려고 하는 특성이 있어요. 돌려서 다른 걸로 내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개방성이네, 분절성이네 이런 단어들이 막 나오긴 하는데 5번 개방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 개방이라는 건 닫혀 있는 거야, 열려 있는 거야? 열려 있는 거죠. 열려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겁니다. 자, 어떤 문장이 있어요. 문장이 있는데 문장의 길이 보세요. 문장의 길이. 문장의 길이를 내 마음대로 길게 쓸 수 있나요? 말할 수 있죠. 누가 더 문장 길게 말하지 내기할까? 라고 하면 내기 안 됩니다. 포기만 안 하면 되죠. 나는 이제 밥을 먹고 뭘 먹고 뭘 먹고 계속 할 수도 있고 먹었지만 무엇을 어쩌고 어쩌고 할 수도 있죠. 계속 길게 할 수 있어요. 왜? 닫혀있지 않다는 겁니다. 문장 끝을 안 막아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한히 긴 문장. 무한히 긴 문장을 인간은 만들어 사용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성이야? 개방성입니다. 아, 열려있기 때문에 그렇군. 그러면 야, 너 문장 몇 개 만들 수 있냐? 한두 곡도 좀 만들 수 있죠. 밥을 먹었다, 빵을 먹었다, 학교에 갔다 뭐 엄청나게 문장을 많이 만들 수 있죠. 단어는 개수를 세보지 않았지만 자기가 알고 있는 단어는 한정이 될 수 있죠. 근데 그 단어를 이용해서 엄청나게 많은 문장을 만들 수가 있죠.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개수도. 그래서 무한수의 문장을 역시 만들어 사용합니다. 이게 개방성이에요.
그러니까 무한히 긴 문장을 만들어 쓰고 문장 개수를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 쓰고 이게 동물 언어하고 차이예요. 동물도 언어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는 가르쳐준 것만 해요. 가르쳐준 것만. 인간은 가르쳐준 거 왜? 지가 만들어 쓰거든요. 알겠나요? 그래서 인간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개방성. 자, 근데 이 개방성이 첫 번째는 무한히 긴 문장, 무한수의 문장을 만들어서 세 번째는 뭐냐면 눈으로 보이는 이 문장 외에 인간은 생각이 개방되어 있어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은 것도 만들었어요. 보이지 않은. 보이지 않다는 말은 구체적인 것과 추상적인 것과 추상적인 걸 보이지 않다 그래요. 추상적 개념을 만들어 사용합니다. 자, 예를 들면 평화, 사랑, 희망 이란 단어를 만들었는데 동물들은 이런 언어가 없어요. 평화, 사랑이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이는 단어까지도 만들어 생각이 개방돼가지고 그래서 새로 만들어 쓴다라고 해서 개방성을 창조성이라고도 해요.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만들었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 보이지 않은 상상의 동물 상상의 개념도 만들었습니다. 손오공이 실제로 있어요? 없어요. 용이나 봉황이 있어요? 없죠. 근데 이런 단어까지도 만들어 쓰는 겁니다. 이게 개방성이에요. 문장을 개방해서 무한히 긴 문장을 만들 수 있고 무한히 많은 문장을 만들 수도 있고 보이지 않는 추상적 개념도 만들고 보이지 않는 동물, 사물도 있지도 않은 존재하지 않은 같은 말이죠. 존재하지 않은 상상의 개념까지도 만들어 쓰는 겁니다. 이런 게 개방성, 창조성 그래요. 이거는 과거 시험이 공개되기 전에 교회 인증은 한번 나왔다고 하는데 확인할 길은 없고요. 이게 만약에 나온다면 학생들은 우수 시험에 들릴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보세요. 봐봐. 아까 역사성을 봐보세요. 역사성을 보면 신생어 봐봐. 지하철, 인공위성, 컴퓨터 있죠. 없던 말을 새로 만들었었죠. 이거 창조성이 아니고 무슨 성이라고? 역사성이라고. 그러면 역사성과 창조성이 새로 만드는 건 뭔 차이가 있냐? 봐봐. 아까 인공위성, 컴퓨터 이런 거 있죠. 눈에 보이는 거죠. 보이는 물건에 개발해서 만든 이름 붙인 것은 보이는 물건에 이름 붙인 것은 역사성이에요. 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알게 된 거죠. 근데 보이지 않는 개념, 존재하지 않는 개념에 대한 이름 붙인 것은 창조성, 개방성이에요. 그게 어려워요. 그게 나오면 학생들 우수수 틀립니다. 그러면 버스란 단어가 없던 말이 새로 생겨났다 그랬습니다. 역사성일까요? 새로 만들어 쓴다고 해서 창조성이 될까요? 역사성이라고 해야 되는 거죠. 창조성이라고 하면 안 되죠. 만들어 쓴다고 해서 창조성이라고 하면 안 돼요. 알겠죠? 그간 알아두시고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개방성 보면요. 언어는 언어 사용자에 의해 무한히 긴 문장 이걸 만들어 쓴다 뜻입니다. 따라서 언어는 끝이 열려있는 개방적 구조이다. 즉 무한수 문장, 무한히 많은 수 문장이나 무한히 긴 문장을 만들어 쓴다. 알겠죠? 이게 개방성 또는 창조성. 니은 보세요. 언어의 개방은 곧 사고 개방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우리는 언어를 통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것, 보이지 않는 것까지 표현해. 예문 보세요. 투명인간, 존엄성 이런 단어까지도 만든다고. 알겠죠? 이건 뭐야? 창조성, 개방성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6번 분절성입니다. 분절은 나누는 거죠. 끊어버린 겁니다. 이거 중요한 건데 보세요. 분절이라는 게 붙어있는 것을 끄는 것을 분절 그래요. 붙어있는 것. 그러니까 원래는 붙어있는 개념이야. 연속되어 있는 개념을 끊어서 표현한다. 그게 뭔 말이에요? 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게 보세요. 사람의 턱이죠, 턱. 턱과 뺨이 있습니다. 턱과 뺨이 있는데 당연히 턱이란 사람 언어가 있고 뺨이란 언어가 있어요. 맞죠? 근데 턱과 뺨은 붙어있는 개념이에요. 따로따로가 아니죠.
붙어 있어요. 여기는 토하고 뺨이야. 그럼 여기는 뭐라고 할래? 그 말이에요. 경계는 뭐라고 할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붙어 있는 개념을 사람이 끊어놓은 거죠. 정확히 어디까지가 뺨이다, 턱이다 개념이 있어 없어? 없는데 언어는 분별해서 나온 겁니다. 또 볼까요? 손목. 손목과 손 정확한 끊어진 게 있어요? 없어요. 붙어있는 개념이죠. 붙어있는데 인간은 손목이라는 단어 말고 손이라는 단어를 만들어서 끊어놓은 겁니다. 이게 분별성이에요. 붙어있는 것을 끊어서 표현하는 거예요. 알겠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자, 어제, 오늘, 내일. 어제, 오늘, 내일. 이것도 분별성이 될까요? 돼요. 왜 된지 알아요? 시간은 이어져 있는 거예요. 선생님, 어제하고 오늘은 이어진 게 아니고 0시를 기준으로 끊어진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붙어있죠. 붙어있는데 그냥 0시라고 끊어놓은 뿐이지 붙어있는 거예요. 이게 어제하고 오늘이라는 단어, 오늘과 내일이라는 단어도 뭐야? 분절성이 되는 겁니다. 다음 중 언어의 분절성에 해당하지 않은 걸 고르시오. 보세요. 언어의 분절성에 해당하지 않은 걸 보세요. 무지개 색깔은 빨간색, 파남보 7가지 색깔로 나뉜다. 분절성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붙어있는 개념이거든요. 정확히 7가지 색깔도 아니고요. 됩니다. 맞죠? 또 우리나라는 계절이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나뉜다. 분절성 될까요? 돼요. 마지막 하나만 더 보세요. 아파트가 101동, 102동, 103동으로 나뉜다.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안 붙어 있어요. 원래 끊어져 있죠. 이거는 분절성이 아니에요. 붙어 있는 것을 연속으로 이루어진 것을 끊어서 표현하는 것. 이게 분절성이다. 읽어보겠습니다. 6번. 언어는 외부 세계를 있는 그대로 반영하지 않고, 여기서 있는 그대로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은 붙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세계를 불연속적으로 끊어서 표현한다. 예를 들어 보면 현실에서 무지개 색깔 방금 이야기했죠. 경계. 예문 사람의 얼굴 경계, 시간 흐름 이런 것도 다 뭐야? 분절성이 된다고 말이에요. 마지막 하나만 더 해볼게요. 태양계는 뭐 수성, 금성, 화성, 지구 이렇게 나뉜다 그랬습니다. 분절성 될까 안 될까? 안 되는 겁니다. 원래 끊어져 있죠. 그것들. 알겠죠? 그다음 그러면 이것도 한번 볼까요? 아직은 안 배웠는데 나는 밥을 먹었다 그랬어요. 나는 밥을 먹었다. 그러면 이걸로 해볼까? 언어의 주체 그랬습니다. 언어의 주체라고 내가 말을 했어. 언어의 주체라고 하면 언어의 주체라는 단어는 말은 이 어절로 나뉘고 또 오 음절로 나뉘고 모음, 자음, 모음, 자음, 모음, 자음, 모음, 자음, 모음 이렇게 돼 있다. 분절 될까 안 될까? 자, 문장은 어절, 단어, 형태서 음절, 음원으로 나눌 수 있다. 나뉜다 라고 하면 분절성이 될까 안 될까? 돼요. 된다고. 봐봐. 언자 단어 보면 어라는 모음에 니은이라는 자음이 붙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내가 그냥 언 그랬지 이렇게 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거를 어하고 니은으로 분절한 거거든. 설명하기 위해서. 알겠나요? 그러니까 문장이 뭘까 해서 나눌 수 있다. 이것도 분절성인 거예요. 한 방에 붙여서 말했기 때문에. 알겠죠? 그 다음 7번입니다. 추상성입니다. 추상성. 언어는 같은 부류 사물들에서 공통적인 속성을 뽑아내는 밑줄. 공통적인 속성을 뽑아내는 것을 뭐라 하냐면 추상화 과정, 옆에 추상화 과정 있죠? 추상화 과정이라 그래요. 자, 예문 봅시다. 꽃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장미가 있고 국화가 있고 무궁화가 있고 자,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꽃이라고 하는 이 명사 단어는 꽃이라고 하는 말은 장미, 국화, 무궁화 어떤 꽃 많이 종류 중에서 뿌리가 있다, 줄기가 있다, 향기가 있다, 무엇이 어쩐다 해가지고 공통적인 속성을 뽑아서 그걸 뭐라 그래요? 꽃이라고 한 겁니다. 지금 그게 뭐예요? 봐봐. 꽃이라고 하는 이름의 꽃은 없다는 거예요. 추상화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 개들 그런 특성을 묶어서 꽃이라고 하는 거지 꽃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꽃이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이해된가요? 이때 위에 있는 개념을 상, 위, 어라고 이야기하고요. 밑에 있는 개념을
하위어라고 이야기하고 꽃과 장미의 이 두 관계를 상하 관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언어의 추상성 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러면 장미의 하위어가 또 있을까 없을까?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장미도 하위어가 있을까 없을까? 엄청 많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장미라는 이름 자체에 장미의 꽃이 있는 게 아니고 이런 통틀어 그런 꽃들을 장미라고 한 거죠. 역시 장미도 추상화된 거예요. 그러면 뭐 앞에 무슨 장미가 있었다 그러면 얘가 다시 하위어가 될 것이고 얘는 이거에 대해서 얘는 다시 뭐가 돼? 상위어가 되는 거죠. 그러면 꽃의 상위어는 또 있을까 없을까? 당연히 있겠죠. 뭐 식물이라든가. 알겠나요? 이걸 뭐라 그래요? 언어의 추상성이라고 한다. 언어의 추상성. 알겠죠? 그리고 한 가지 주의할 건 뭐냐면 옆에다 빨간색 씁니다. 빨간색 씁니다. 빨간색 쓰세요. 고유명사 가로 열고 인명, 지명. 고유명사는 추상성이 없다. 자, 지명 독도, 인명 문재인. 자, 문재인 또는 독도 이렇게 하면 무슨 문재인, 무슨 독도 못 나눠요. 사람 이름, 땅 이름은 추상성이 없어요. 알겠나요? 그래서 일반적인 명사가 이런 추상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그 다음 8번입니다. 8번 체계성이라고 했죠. 언어 기호들은 일정한 규칙 밑줄. 그래서 어느 나라 언어라도 규칙이 있어 없어? 있죠. 일명 문법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 체계성을 규칙성 또는 문법성이라고도 이야기해요. 규칙성 또는 문법성. 근데 규칙 문법을 설명할 때 기억 니은처럼 개방적 선택과 폐쇄적 선택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런 겁니다. 책에 있는 문장을 보면 나는 어제 밥을 먹었다. 자, 여기서 자, 밥이라는 단어를 가로를 치고 어시라는 단어를 가로를 쳐가지고 비워놓으면 빈칸으로 비워놓으면 여기에 어떤 단어를 집어넣겠죠. 자, 기억이라는 가로하고 니은이라는 가로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무수히 많은 단어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은 기억이에요, 니은이에요? 기억은 엄청나게 많은 단어가 선택해서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말은 몇 개 안 되죠. 아무리 언어 천재적인 감각이 있다라도 20개 넘을 수 있어요? 10개도 안 되고 몇 개 안 되죠. 그죠? 이런 게. 그러니까 많은 단어가 들어갈 수 있는 어떤 많은 단어를 선택할 수 있다. 이거를 개방적 선택. 몇 개 안 된다. 이거 뭐라 그래요? 폐쇄적 선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용어만 아시면 돼요. 알겠죠? 이런 문법적인 규칙이 있다라고 해서 규칙성, 문법성, 체계성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여기까지. 이게 바로 언어의 특성. 알겠죠? 이게 바로 언어의 특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치기 앞서서 문제를 하나, 시험 문제를 풀어봅시다. 19쪽입니다. 19쪽에 4번입니다. 작년도 서울시 사회복지 문제입니다. 작년이 아니고 올해네요. 17년이니까요. 4번 보세요. 다음 중 가로 안에 들어갈 말을 가장 적절한 거 그랬죠. 아래아가 현대고에서 더 이상 사용되지 않고 물이 현대고에서 물로 형태가 바뀌었다. 물이 물로 바뀌었어, 형태가. 또 어리석다로 쓰이다가 혹시 물로 바뀌었어. 바뀌었죠? 언어의 무슨 성이야? 역사성을 골라야죠. 역사성이 없었을 때 뭘 고르는 거야? 자의성을 고르는 것이에요. 다 몇 번이야? 2번 역사성이 되겠습니다. 알겠나요? 됐죠? 잠시 쉬었다가 언어의 기능 합니다. 쉬었다 합시다.